그래서 다시 찬찬히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교과서에서는 설명문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뒷부분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볼 건데, 그러니까 263페이지를 펴보시면 제일 처음 부분에서는 제일 핵심이 뭐였다? 여기 다 요약해놓은 내용이에요. 어차피 저작권 때문에 못 실려서요. 그러면 있는 말을 갖다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내가 발음을 그러니까 날아라는 말이 있을 때 발음을 나라고 하면은 당연히 애들은 누굴 적는다? 이 발음을 갖다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써야 되는 얘를 갖다가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나라는 항상 소리 나는 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에 따라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적어야 되는데 그 규칙을 모르면 받아쓰기가 뭐하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소리랑 어쨌든 규칙이랑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었고요. 그럼 맞춤법이 필요한 때는 어떤 때이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달기, 모이를 먹고 있어요라고 있어요. 지난번 시험 대비할 때 겹받침은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 뒤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달기, 모이를 여기 다른 부분만 밑주셔볼까요? 달기, 먹고 있어요에다가 밑줄이에요. 그렇죠? 그럼 왼쪽 거는 뭐에 맞게 쓴 거고요? 맞춤법에 맞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은 뭐 나라는 대로 쓴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맞춤법에 맞지 않게 썼다라고 하는 거에 밑에다가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썼다예요. 그렇죠?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표기와 발음의 관계는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은 동일하다. 동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일단 날아랑 나가 있어. 그쵸?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뭘로 가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나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표기는 다르지만 발음이 동일할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 표기와 발음은 어떻다? 별개라는 거예요. 항상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표기랑 발음이랑.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말로 할 때는 사실상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뭘로 할 때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말이 세모야. 맞춤법이 필요 없어. 하지만 뭘로 할 때는, 글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어쨌든 본문에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시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건 누구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가운데에 나오는 것인데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1항 한글 맞춤법은 이거 니네 학교에 서술 낸 적 있어. 빈칸 채우기. 한글 맞춤법은 여기 1번, 그 다음에 표준어를 2번, 그 다음에 소리나는 대로 쓸 때 소리는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여기 원칙으로 한다. 여기다가 3번 할게요. 또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가 하나만 써줘요. 예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핵심은 여기 동그라미하고 세모 친 거야. 다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건 뭐냐면 아까 위에 있었던 설명으로 바꿔드리면 밑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발음하고 표기랑 뭐하다?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법은 발음하고 표기랑 어떻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또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면 나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얘는 나라가 표기가 나라였어. 그러면 당연히 발음을 뭐라고 해? 나라라고 해. 그치? 그럼 얘네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뭐라고? 소리.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표기는 나야. 근데 얘는 발음이 뭐가 되는 거야? 나라가 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날아는 당연히 뭐에 맞도록 쓰는 것이 되겠어요? 그쵸? 어법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법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기랑 발음이랑 다르면 어법, 표기랑 발음이랑 같으면 뭐가 되겠다?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소리내는 적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얘는 표준어의 발음 그대로 적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한글은 지금 무슨 문자라고 했어요? 표현 문자라고 했잖아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뜻이에요. 소리나는 대로 적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음소 문자야. 음소 문자는 뭐냐면 자음과 모음 이런 걸 음소라고 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의해서 어쨌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랑 표기랑 뭐하다? 똑같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 이거는 무슨 문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표현 문자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거만 알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어법이야. 그럼 어법은 뭐였던 거였어요? 하나의 형태소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동일하게 표기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표기를 갖다 뭐라고 썼어? 갓이라고 썼어. 우리 지난번에 의문의 배웠을 때 얘는 두 개가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가치가 돼요. 그 다음에 갓 다음에 음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 같은이라고 발음해요. 맞죠? 그러면 발음이 티읕 받침이 여기서는 치읓됐고 여기서는 티읕됐잖아.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이게 이렇게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뜻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원래 모양을 밝혀주는 거라고 해요. 알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발음이랑 표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르게 발음될 수 있는데 그 뜻을 명확하게 쉽도록 알기 위해서 각 형태소의 원형을 뭐하고 있다?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형태소의 뭐를 밝혀준다? 원형을 밝혀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말로는요, 하나 더 적을게. 또 다른 말로는요, 이걸 갖다가 형태를 밝혀준다라고 해요. 원형을 밝혀준다도 맞고요. 형태를 적는다라고 해도 이것도 뭐가 되겠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는 소리는 표 문자라고 했잖아요. 얘는 표의 문자라고 해요. 이렇게 써진 문자를 무슨 문자라고 하나?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밑줄이 총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와. 그 한 문제가 뭐냐면 이번 문제 같은 거야. 여기서 원하는 대로 적으래.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닌 거야. 그럼 여기서 글자가 바뀌는 게 정답인 거지. 발음할 때 누가 되겠어요? 누구? 그렇죠. 읽어봐 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는 원래 표기랑 얘랑 달라지잖아. 이런 거 찾는 거야 우리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발음하고 표기랑 똑같으면 소리, 다르면 어법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낚시도 있어. 이제 복잡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알려줄게. 우리가 지난번에 쓰다에다가 어를 결합했대요. 그래서 얘는 써가 됐어요. 그렇죠? 얘는 발음이에요, 표기예요? 소리예요, 어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요. 얘는 써라고 표기하고 써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인 거예요? 소리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또 굿다에다가 이를 붙였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굿이라고 쓴대요. 그럼 얘는 소리예요, 어법이에요? 굿이를 발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굿이가 됐네? 그럼 이건 뭐예요? 뭐예요? 어법이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알겠어요? 다시 또 해볼게. 따르다에다가 이번에는 R을 합쳐서요. 따라가 됐어요. 그럼 얘는 소리예요, 어법이에요? 소리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는 뭐 있었냐면 뭐였지? 간단한 걸로 하자. 빛 다음에 안을 붙였어요. 근데 얘는 그냥 쓰는 것 자체가 빛 안이래요.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소리의 어법이에요. 얘 어법. 왜냐면 빛 단이 돼버리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왼쪽 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오로지 얘만 보고 발음하고 결국은 표기가 똑같으면 소리, 안 똑같으면 뭐가 되겠다? 어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이거 하나 맞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오면 고등학교 문제스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막 뭔가를 막 붙인다라고 하면서 막 문제가 나오는데 걔는 볼 거 없고 그냥 이것만 보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였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였었냐면 띄어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2항의 띄어쓰기거든요.
근데 이 띄어쓰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띄어쓰기 왜 하냐?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다 미술이죠. 왜냐면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뜻이 잘못 전달되겠죠. 그쵸?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실용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경제발전은 원래 단어랑 단어니까 띄어써야 된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구어먹다도 원래 한 단어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한 단어가 아니죠. 구어먹다는 한 단어가 아니라서 국어사전에 실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얘네들은 다 뭐 했어야 된다? 단어는 띄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알겠죠? 네. 왜냐면 이거 한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경제 따로 발전 따로라는 거죠. 그리고 구어랑 먹다를 따로따로 띄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붙여 쓰는 경우가 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그럼 왜 해야 되느냐?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또 똑같아요. 글을 읽을 때 독해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가 역시나 미술이었어요. 뭐 저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별표에 썼어요.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이에요. 한글 맞춤법 이야기인데요. 문장의 각 단어는 뭐에 쓰는 원칙으로 한다? 모든 단어는 띄어쓰는 원칙으로 해요. 띄어쓰는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사, 관형사, 부사, 기기는 다 띄었어야 돼요. 그쵸? 근데 하나는 붙였어요. 그 하나가 뭐다?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는 밑줄 치면 앞말에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이다의 이다가 서술표 조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학생과 뭐 했었다? 붙였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시험도 나오냐면 이렇게 가요. 그럼 모든 단어는 띄었었는데 얘만 붙였었잖아. 근데 가장 많이 헷갈리는 데가 있어. 바로 누구냐면 여기다 쓸 건데 바로 의존명사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얘도 되고 얘도 되는 단어가 있어. 근데 의존명사는 앞에 누가 오냐면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관형어가 온다고 봐요. 의존명사 앞에는 누가 온다고? 관형어가 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뒤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런 애들이 와요. 대로, 만큼, 제일 많이 시험 문제는 나온 애들 뿐. 얘네 3명을 적을 거예요. 그 얘네들은 앞에 관형어가 왔을 경우에는 띄었어야 되는 뭐가 되겠다? 의존명사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관형어는 뭐가 있어요? 관형어에 특히나 누가 오냐면 동사, 형사를 갖다가 용언이라고 해요. 그럼 용언에다가 누굴 붙였다고 하냐면요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로 따지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는 대로 먹은 만큼 갈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를 써드리면 니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던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다? 뭐 크게 나누면 6가지고요. 딱 보면 4가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조사는 앞에 누가 온다? 웬만하면 조사이려면 앞에 뭐가 와야 된다? 체언이 와야 된다. 명사, 대명사 누가 와야 된다? 수사가 와야 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예시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붙였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왜? 알다에다가요 는이 왔기 때문에 니은으로 시작한 애가 오면 니은이 탈락해요. 아는 만큼 온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했어요. 얘는 붙였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붙였어야 돼요. 왜? 얘가 뭐기 때문에 대명사라서요. 그쵸? 그런 다음에 보일 뿐이다라고 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보일하고 뿐을 갖다 어떻게 써야 돼? 띄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녀 뿐이다라고 써요. 띄었어야 돼요? 붙였어야 돼요? 네, 붙였어야 돼요. 왜냐면 그녀가 대명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 띄어쓰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숫자잖아요. 모두는 아시겠죠? 여기 가운데 쓰니까 명사예요. 그럼 얘네 둘은 뭐 했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항상 조사만 붙여 쓰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다 가랑 착한이랑 띄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착한이랑 학생이랑 띄었어야 되겠죠. 그쵸? 이달은 당연히 조사니까 붙였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띄어쓰기를 몇 번 했냐? 한 번, 두 번, 몇 번 되겠어요?
세 번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밑에 것만 하나 적어놓는 거예요. 거기 밑에 빈 공간인가? 여기 밑에다 쓰면 되죠.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끝부분은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학습 활동에서 나와요. 다. 그럼 이제 앞에 했던 거랑 겹치는 애들이 몇 개 있어. 간다.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솔라는 대로 쓸 때 뭐에 맞도록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고 했어. 그럼 바람은 바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가로 간 거고 길이는 길이라고 발음하잖아. 그러니까 일로 왔겠지. 오뚜기도 오뚜기가 되니까 일로 왔겠지. 드러나다니까 일로 왔겠죠. 쓰러지다도 일로 왔겠죠. 바뀌는 게 없으니까. 지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로 왔겠죠. 마치다가 되기 때문에 일로 왔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발음하고 표기랑 똑같은 애는 일로 오고 발음하고 표기랑 다른 애는 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다음에 오늘 밤나무 사온다 같은 경우에는요, 띄어쓰기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다 그냥 무줄이에요. 한마디예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문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서는 알맞게 뭐를 해야 된다?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됐어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네, 이거 별표 5개.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별표 5개.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 쉬운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어려운 건데, 잘 보시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그냥 된소리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된소리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된소리는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 어쨌든 그 단어가 된소리로 사용된 거야. 그러면 원래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된소리를 적는데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오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자르고 여기 위에다 올랐으면 된소리 되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음래 변동에서 된소리 되기 4가지 배웠었죠. 그 중에 1번이 뭐였어?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 나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해요. 예를 들면 맨날 나오는 게 있어요. 맨날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깍두기가 있어요. 깍두기거든요. 발음은 뭐가 되겠어요? 발음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깍두기가 돼요. 맞아요? 이거 된소리 되기잖아. 근데 이거는 발음이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맨날 나오는 게 2가지야. 법석이 있어요. 비읍 받침 다음에 쉬우시니까 발음을 어떻게 해요? 법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밑에 거를 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얘네 둘은 발음이지, 발음만 맞는 거지, 절대 뭐하면 안 돼? 표기하면 안 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된소리였어, 아니었어? 아니었지. 근데 된소리로 발음하는 애들은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여기 보시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이 겹쳐나는 경우는 뭐한다? 된소리를 적는데. 그럼 얘네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3가지가 나와 맨날. 하나는 누가 쓰냐면 습3 있어. 원래는 습3였다? 근데 얘네 비슷한 음절에 여기 첫 소리가 비슷하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는다? 습3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 짭, 잘 있었어. 근데 얘도 역시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고 여기 지으시니까 여기도 어떻게 쓴다? 짭짤로 간다는 거죠. 또 하나 쓱싹이 있었어. 그럼 얘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야? 쓱싹으로 가는 거야. 됐어요? 요 세 가지가 이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완전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는 된소리가 아니었어. 근데 그 된소리를 비슷한 음절에다가 적응해 내냐. 오케이? 근데 얘네는 원래 된소리도 아니었고 얘네 비슷해 안 비슷해? 그러니까 된소리로만 발음을 하지만 된소리를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끝이에요. 요거 그래서 하나 정리하시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이 페이지 자체가 이 번호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아, 네, 이거 줬어야 되는데 안 줬네.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있잖아. 생각을 안 해서 선생님 바꾸니까. 여기 어간에다가 일단 별표예요. 어간은 누구한테 있는 게 어간이에요? 동사, 형용사한테 있는 게 어간이에요. 동사, 형사한테 있는 게 어간이에요. 근데 이 동사, 형사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뭐가 됐대요, 여기?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들은 원형을 밝혀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밑에 거에 이제 하다가 붙는 어근에 뭐뭐 하다가 붙는 어근에 여기다 밑주셔야 돼요. 뭐뭐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히가 붙어서 뭐가 된 것과 부사가 된 것과 그 다음에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얘는 뭐를 갖다 밝혀줍니다? 원형을 밝혀줍니다. 근데 별표인데요, 여기가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뭐라는 대로 적는다? 소리하는 대로 적는다고 했었어요. 됐어요?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이 두 가지 보고 이제 가는 거야. 우선은 이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싹둑이 있어요. 얘 여기 기억 받침 있죠. 여기 디귿인데 얘랑 비슷해 안 비슷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얘가 맞는 겁니다. 맞아요? 요거. 그 다음에 산뜻한 때는 잘 보시면 이제 니네가 이제 헷갈릴 요소인데 산뜻은 이게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왜 뚜렷한 까다로시 있었지? 봤어? 그러면 내가 이거 써줄게. 뚜렷한 까다로시는 뭐가 있냐면 여기 위에 빈공간에다가 쓸게. 이 뚜렷한 까다로시는 1번 모음과 모음 사이에 된 소리야. 이게 저기 그 중산하고 대원교과서에 있어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된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으면 오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된 소리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얘는 원래 된 소리잖아, 그리고 맞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어, 아무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단어인데 앞 음절이 노란 양말 받침이에요. 노란 양말 받침 뒤에 된 소리를 그냥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뭐였어요? 산뜻 있지? 여기 니은 받침이지, 그치? 그럼 뒤에 된 소리 오면 그냥 된 소리 쓰는 게 맞다고요. 한 단어면서. 그 다음에 또 있어. 잔뜩이 있어. 그 다음 뭉뚱거리다에 뭉뚱이 있어요. 그 여기는 지금 노란 양말 받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된 소리들이잖아. 그건 된 소리 된 거랑 관련이 없어. 그냥 원래 이 받친 다음에 있는 한 단어에서 이 받친 다음에 나오는 된 소리를 그냥 된 소리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걸 알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산뜻은 앞에가 니은 받침이잖아. 얘가 한 단어의 니은 받침이고 뒤에 된 소리 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단순해. 원래 이거였어. 그리고 원래. 알겠죠? 근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한 단어에 노란 양말 받친 다음에 된 소리라서 그냥 맞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갈 길이 멀어 걸음을 재촉했다 했어요. 저 걸음은 옆에다가 쓰시면 원래 걷다에다가 음이 붙인 거예요. 그럼 이건 명사형 명사와 정의사거든요. 여기 걷다가 동사였었고 음이 붙었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된 거다? 걸음이 된 거예요. 선생님 왜 디귿이 니을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걸 설명드리면 디귿 불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설명할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묻다가 있어. 땅에 묻다가 있어. 그럼 어붙이면 어떻게 돼? 묻어가 돼. 그치? 변하는 거 있어 없어? 이런 건 규칙 활용이야. 뭐라고? 규칙.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규칙이야. 그럼 내가 반대 다시 질문하자에 묻다가 있어. 어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 물어가 있어. 디귿에서 뭘로 바뀌었어? 리을로 바뀌었지. 질문하다에 묻다에다 어붙이면 물어간다. 또 해볼까? 수거하다에 걷다 디귿 받침 있어. 어붙여봐. 그거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러면 걸음을 걷다에 덧이 있어. 그치? 거기다가 어붙이면 어떻게 돼? 걸어가 되지. 그게 디귿 불규칙이야. 그래서 이 걷다는 있잖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은 리을로 바뀌어.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 여기서 그냥 요 내용인 겁니다. 알겠어요?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그냥 원형을 밝힌 걸로 봅니다. 이거는. 알겠어요? 왜냐면 거름이라고는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로 본다? 그냥 원형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왜 궁금해할 것 같아서 디귿이 선생님 왜 리을로 바뀌어요? 이게 공식 명칭은 디귿 불규칙이야. 안 바뀌는 게 규칙인데 이상하게 바뀌는 애라고 해서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참고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써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나왔어요? 깨끗이 있죠? 얘 하다 붙을 수 있어 없어? 어? 깨끗하다 붙을 수 있어. 그 깨끗하다가 붙을 수 있는 애들은 뒤에 이가 오면은 어떻게 쓴다? 원형을 밝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을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는 반드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겠다고 했다. 이거는 꼭이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반듯하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었어요? 하다가 붙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인대로 적었죠. 근데 잘 봐. 내가 여기다가 하나 문장을 우리가 하나 더 쓰라고 해. 아, 줄 반드시 맞추어라고 해. 맞추어라. 됐어? 그 얘는 반드시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리을에 해당하는 거야. 왜? 얘는 반듯하다가 있어 없어? 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얘 꼭은 반듯하다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 꼭에 해당하는 반듯하다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써주시면 돼요. 이 반드시는 100% 나와요. 1000%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거 잘 봤어? 영어랑 수학은? 아니야. 제일 잘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4회? 문과로 하시겠는데 그러다가? 네, 반타라고요. 그맨 밑에는 앞에서 배웠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주요 규정인데요. 여기 뭐 딱히 볼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여기 있는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만 정확하게 보면 되고요. 여기 다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얘 같은 경우는 뭐였다?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오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비슷한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되는 애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꼭대기에 적어준 거에 두 번째 거에 노란양말 받친 다음에 나오는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를 적는 경우가 많다고 보셨죠. 그렇죠? 맞다고 했었고요. 얘는 동사 걷다에다가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준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깨끗 다음에 하다가 붙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가 붙으면 역시나 부사가 되는데 원형을 밝혀 적었습니다. 그 얘도 역시나 얘는 뭐였었어요? 하다가 붙을 수 없는 거였었죠. 그래서 반듯하다, 꼭을 뜻하는 반듯하다가 없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더 쓰면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였었고요? 소리였었고요. 얘도 역시나 당연히 죄송해요. 엄청 죄송합니다. 네, 위에 거는 뭐였었고요? 얘는 싹둑이라고 발음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어법이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소리가 되겠고요. 얘도 사실상 뭐가 되겠다? 어법이고요.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어법이고요. 얘는 뭐였다?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더 적어주시면 되죠. 됐을까요?
네, 그러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사이슈 현상인데요. 뭐 해야지 뭐 어떻게 빈 공간이 있을걸? 빈 공간이 있지. 뒷자는 경우 없네. 다른 경우 그냥 저 뒤에 페이지에 쓰자. 뒤에 페이지에 쓰자. 뒤에 페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설명이 많은데 일단은 이거 다음 시간 설명하고 그 뒤에 거 넣자. 네, 그거까지는 설명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럼 다음 거 보자. 다음 거에 보면은 어디 있냐면 밑에 거, 맨 밑에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요거 4번 문제로 내려올게요. 그거는 좀 길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요거 볼게요. 아까 배웠어요. 의존 명사는 뭐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의존 명사 앞은 뭐 했습니다? 띄어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겉 혼자 쓰면 의미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도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은 위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한다? 용언의 관형사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관형사형 어미 있는 거. 그럼 얘 나오면 무조건 뒤에 있는 의존명사랑 뭐 했습니다? 띄어쓴다고 했습니다.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 명사인데 사실 얘도 무슨 명사에 들어간다? 네, 맞아요. 얘도 의존 명사예요. 단위 명사는 곧 무슨 명사다? 의존 명사인데 얘도 띄었습니다. 앞에를. 대신에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나온다고 써줘. 얘는 앞에 나온 애가 무슨 관형사? 수관형사가 나오고요. 뒤에가 무슨 명사가 나온다? 단위 명사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 나왔고 그 위에다가 굳이 더 쓰면 2시간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사람 나왔어요. 그 얘네들은 뒤에 나와 있는 얘네들과 반드시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띄었으니까 되면 이건 무조건 무슨 관형사다? 수관형사로서 무조건 띄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었쓴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랑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하고 겸 앞뒤는 다 띄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아어디에 연결되거나 의존명사에 하다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재밌는 게 경우에 따라는 모두 허용한데요. 붙였음도 허용한대요. 그래서 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이 있고요. 본용어 플러스 뭐가 있냐면 보조용어가 있어요. 좀 더 밑에다 써야겠다. 잠깐만. 여기는 좀 중요한 게 있어. 그 본용어 플러스 뭐가 있냐면 보조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거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는 무조건 띄었어야 돼요. 얘는 띄었어야 돼요. 띄었어. 무조건 띄었습니다. 근데 보조사라고 했었나? 보조용어. 밑에 있는 보조사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보조용언이라고 해요. 그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는 저기 왼쪽에도 얘기했지만 띄어쓰기 원칙인데 모두 허용한다고 했었다. 방금 전에 붙였음도 허용한다고 했었어. 그럼 둘 다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럼 선생님 얘네 둘을 어떻게 구분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면 옷을 사 입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바꾸냐면 옷을 사서 입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옷을 사 빨리 입다라고 했어. 빨리 입다라고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어때? 말이 다 잘 돼? 안 돼? 돼. 말이 된다고 지금. 여기 있는 아서를 붙였고 여기에 빨리를 넣었는데 말이 잘 돼. 그러면 얘를 갖다 뭐라고 본다? 뒤에 걸 본용어로 보는 거야. 또는 가려. 사를 가려. 그럼 옷을 입다 하잖아. 그럼 말이 돼? 안 돼? 야, 옷을 입다라고 하면 말이 되잖아. 그럼 둘 다 말이 다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둘 다 말이 되는 거는 무슨 용어이다? 본용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 뭐라고? 반드시 띄었어야 돼. 근데 얘가 보조용어, 이런 애들 보조용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보조 용어는 어떤 건데요? 아, 이거는 뭐냐면 밥을 먹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밥을 먹고서 있다. 그 다음에 먹고 빨리 있다. 어때? 말퇴 안 돼? 먹고서 있다. 말퇴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봐요. 그 다음 먹고 빨리 있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X. 됐죠? 그럼 당연히 없기 때문에 얘네는 띄어써도 되고 뭐 했어도 된다? 붙였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뒤에다가 아서어서를 붙여보거나 다른 성분을 넣어본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해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니? 그리고 마지막 성과 이름, 성과 호등은 뭐에 쓴다? 붙여 쓴다고 했어요. 근데 호칭어, 관직어는 어떻게 쓴다? 띄어 쓴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C는 뭐가 되겠어요? 호칭어죠, 그쵸? 띄었어요. 그 다음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뭐가 됐어요? 충무공 관직명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호칭어 관직명으로 보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네, 이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왼쪽도 이것도 수를 적을 때는 몇 단위로 띄었습니다?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여기도 별표야 이거. 그 다음에 단음절로 된 단어가 그러니까 다 띄었어야 되는 거야. 4개를 다 띄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달아 나타났을 때는 두 개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보통 띄었음을 원칙이 하는데 단위별로 띄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크게 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렇게 붙여서 띄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 안 나요. 이 밑에 두 개. 그리고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밑에 두 가지는 잘 안 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요녀석하고 요녀석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방금 했던 거에 대한 요약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할 건데 지금 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미드 다음에 것이 뭐기 때문에 의존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것은 뭐 했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한참 넘겨주지. 어디 넘기고 있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나서 실력은 보조사, 뿌는 보조사기 때문에 앞말과 뭐 했습니다? 붙여 쓴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게 중요해. 그가 이곳을 떠난 지가 나왔어. 이 떠난 지는 뒤에 일주일이라는 뭐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시간이라고 써. 시간 나오면 시간하고 일 나오면 일 장소라고 해요. 시간 장소 일 나오면 무조건 뒤에 지 다음에 시간 장소 일 나오면 무조건 뭐 했습니다? 띄었어야 되는 의존명사예요. 여기도 일주일이라는 뭐 나왔어? 시간 나왔지, 그치? 이것도 불변의 진리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요 시간, 일, 장소가 뒤에 나오면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이 시간, 일, 장소에 대한 해석인 거면 무조건 뭐다? 띄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의 등이 뭐였다? 역시나 등도 열거하는 말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됩니다. 앞뒤를 띄었어야 돼요. 열거하는 말 아까 대랑 겸 띄었쓴다고 했잖아. 네, 그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한 칼에는 수관형사랑 그 다음에 단위명사기 때문에 띄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 군은 뭐 했었어요? 호칭이기 때문에 뭐 했어야 된다고 했어요? 띄었으면 뭐 했어요? 이름은 뭐 했어요? 붙여 쓰고요. 관직명은 뭐 했쓴다고 했었다? 띄었쓴다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시험지 100% 나오는 거 여기 지금 1000% 나오는 거. 그런 다음에 마지막 아까 다 얘기했어요. 앞에 나가 뭐기 때문에 체형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치는 뭐가 되겠다? 조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했습니다? 붙였습니다. 그쵸? 가치가 앞에 체험 나오면 붙여쓰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와, 과가 나왔지, 그치? 그럼 얘는 띄어쓰는 거고 얘는 뭐가 된다? 가치는 부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 했습니다? 요렇게는 당연히 뭐 했습니다? 띄어쓴다가 됩니다. 근데 밑에 똑같이 아까 얘기했어요. 너는 뭐 했었고요? 체험이었고 걔는 뭐 했었어요? 조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했습니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용어에 뭐 했었어요?
관형사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로는 뭐가 되겠어요? 무슨 명사? 의존 명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다? 띄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사회수련상이랑 여기 뒤에 하나 더, 표 하나 더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얘를 끝내줄 거예요. 학교에서 여기 다 배웠니? 네. 다 배웠어? 네. 그러면 사회수련상을 완벽하게 배웠을까? 아무튼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여기 뒤에 이것도 같이 다 설명해서 다음 시간에 다 끝내고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그 5-4-3단원 들어갔으면 여기 들어가고 아니면 5-3단원 이렇게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숙제는 그냥 오늘 배운 거 한 번만 복습해보시거나 집에 자습서는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뒤에 있는 자습서 문제가 있거든요. 배운 거에 대한 자습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보시면